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재입니다. 1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엔지오텐신 리셉터 네프릴라이신 이니비터, 안이라고 불리는 약제를 실제 심부전 환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부전이라고 하면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에서 흔히 겪으시는 바와 같이 심부전 환자는 악화와 다소의 호전을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 프로그레시브 디지즈에 의한 서바이벌 디클라이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치료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환자분이 오래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악화를 막아서 입원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 그리고 패밀리의 문제를 억제할 수 있겠는가가 약제 개발의 주 타겟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심부전, 오늘의 주요 포커스는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 흔히 이젝션 프랙션이 40% 이하로 대변되는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ACE 이니비터, 그리고 ACE 이니비터의 얼터너티브인 ARB, 그리고 베타 블로커, 알닥톤으로 대표되는 미네랄로콜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 이와 같은 네 가지 약제가 심부전 환자에 있어서 사망률을 줄이고 재입원을 줄이는데 이 정도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구가 고령화가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심부전의 유병률은 매우 증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부전 자체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암과는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NED라는 스테이터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 줄여서 HFrEF라는 질환은 리니어하게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아주 말리그넌트한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망뿐만이 아니라 증세 악화 등등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여러 번의 재입원을 거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르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제 사회 경제적 부담이 대단합니다. 저희가 실제 환자분들이 한 번 입원하였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가를 조사해 보았을 때 총 입원 비용이 한 번의 입원당 1,000여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질병은 서바이벌이 줄어들고 이코노믹 버든이 높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엔트레스토 또는 LCZ이라는 약제입니다. 당시에 이 약제를 개발한 회사에서 임상 연구를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명명하여 패러다임 하트 페일리어라고 하였고, 하나는 애트모스피어라고 하였습니다. 둘 다 앞서 말씀드린 라스 시스템을 어디에서 블록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시로서는 싱글 블로케이드보다는 더블 블로케이드, 또 더 나아가 트리플 블로케이드를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오마페트릴레트 같은 경우에는 듀얼 블로케이드이지만 상당한 사이드 이펙트를 보였기 때문에 블록하는 순서 또는 조합에서 그 조합은 이제 룰아웃되게 되었고, 남아있는 이 두 가지 조합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의 인롤먼트 크라이테리어가 결국은 이 연구가 성공하였을 때 실제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패러다임 하트 페일리어의 인롤먼트 크라이테리어는 실제 임상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블록할 수 있겠는가?
처음 시작인 레닌을 블록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 엔지오텐신 1이 엔지오텐신 2로 변하는 이 시점을 블록하는 ACE 이니비터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고, 엔지오텐신 2의 작용을, 즉 리셉터를 블록하는 그 부분을 블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할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3개가 되고, 이 조합들을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서 연구한 결과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 즉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어디를 블록하면 임상적으로 가장 효과가 크다라는 답을 가져온 연구가 패러다임 하트 페일리어 연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지오텐신 2가 주로 작용하는 곳은 엔지오텐신 2의 타입 1 리셉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부분은 이 타입 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약제로는 발살탄이 되겠고, 최근 연구가 되고 있는 엔지오텐신 2의 타입 2 리셉터나 마스 리셉터에 대해서는 논외 대상으로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보셨던 슬라이드입니다. 이 약제는 네프릴라이신 이니비터인 사큐비트릴과 엔지오텐신 2의 타입 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발살탄을 합쳐서 체내에서 2가지 약제로 분해가 되고 2가지 듀얼 블로케이드 작용을 하는 약제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패러다임 하트 페일리어는 하트 페일리어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 EF 40% 이하,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35%, 40%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지만 40%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CV 데스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에 의한 입원, 이 2가지를 합쳐서 엔날라프릴과 비교하여 롱텀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대상 수가 8,400여 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이런 연구로 디자인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 EF가 30보다 좀 낮았고 평균이, 엔티프로비엠피는 1600,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가 베타 블로커를 먹고 있었고, 라스 블로케이드는 엔날라프릴 군 또는 듀얼 블로케이드 군으로 랜덤이 되기 때문에 100%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가 반수 이상의 환자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ICD는 4분의 1 환자에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고 있는 심부전 환자들보다 훨씬 더 스탠다드 트리트먼트가 잘 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베너피트가 있겠는가를 증명하고자 했던 연구입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와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일견 보시기에도 아주 초기에서부터 심혈관계 사망 CV 데스, 그리고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하스피탈리제이션이 커브가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해저드 레이쇼는 0.8, 20% 리덕션, P-밸류는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0.000004,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NNT, Number Needed to Treat, 몇 명을 치료하면 실제 한 명이 이 약제의 이득을 얻겠는가, 21명입니다. 스타틴과 같은 널리 쓰이는 약제 NNT가 40에서 64인 것을 감안해 보면 NNT가 20명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약제는 굉장히 임상적 베네피트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엔드포인트를 쪼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V 데스 보시는 바와 같이 커브가 초기부터 벌어져서 쭉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P-밸류 매우 유의하였으며 NNT는 32명이었습니다.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역시 쭉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해저드 레이쇼 0.79, 21% 리덕션, P-밸류 매우 유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매우 유의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였던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발표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유럽 심장학회 그리고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임상 현장의 진료 지침,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변학할 수 있는 이런 진료 지침을 변경하게 됩니다. 플로우를 따라가 보시면 이젝션 프랙션 35% 또는 40% 이하인 환자들에서
ACE 이니비터, 베타 블로커,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텀이 남아있는 환자, 이러한 경우에는 ACE 이니비터 또는 ARB를 리플레이스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LCZ, 엔트레스토 또는 사큐비트릴 발살탄이라고 불리는 이 약제로 변경하는 것이 임상적 베네피트가 확실하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의 모양이 다를 뿐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군의 하트페일리어 환자에 있어서는 ACE 이니비터나 ARB를 이제 그만 쓰고 안위로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임상 프랙티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권고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실제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심부전, 그 중에서도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CV 데스,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로 인한 입원, 리허스피탈리제이션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게 엔트레소라는 약제의 적응증이 되겠고, 용량은 평소에 어느 정도의 ACE 이니비터 또는 ARB를 쓰고 있었느냐가 주 기준이 될 텐데, 그 이퀴벌런트 도즈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ARB나 ACE 이니비터를 풀 도즈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리플레이스 할 때 50ml BID 또는 100ml BID로 시작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레이블에는 없지만 25ml BID로 이렇게 아주 초저 용량으로 사용하는 환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투여한 이후에 매 2주에서 4주마다 내약성을 확인하고 환자가 톨러러블 할 경우에는 목표 용량까지, 즉 200ml BID까지 올리는 시도를 하게 되고, 다 올라갔으면 치료를 지속하면은 앞서 보셨던 그러한 임상 연구 정도의 베네피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용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급여 기준도 중요합니다. 약제도 중요하지만 급여 기준은 이렇습니다. 임상 연구, 앞서 말씀드렸을 때 잠시 인롤먼트 크라이테리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급여 기준은 40% 이하인 환자로서 ACE 이니비터 또는 ARB를 표준 치료와 병용하여 4주 이상 사용한 경우에 리플레이스가 가능하다가 급여 기준입니다. 즉, 아직은 뉴온셋 하트 페일리어, 드럭 나이브 환자, 그리고 급성 악화로 입원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안정적인 용량의 ACE 이니비터 ARB를 사용하고 있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급여 기준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이 점은 기억해 두시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혼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와 같은 적응증과 급여 기준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2016년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드노버 뉴온셋 하트 페일리어 또는 ACE 이니비터 ARB 드럭 나이브 환자 또는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한 환자에서 급성기가 조금 진한 환자 또는 퇴원이 임박한 환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ACE 이니비터나 ARB를 바로 바꾸거나 아니면 초회 치료로서 사큐비트릴 발살탄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파이오니어 하트 페일리어라는 연구와 트랜지션 하트 페일리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연구 모두 앞서 말씀드렸던 패러다임 하트 페일리어와는 달리 파이오니어 하트 페일리어, 트랜지션 연구는 일종의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대상 환자 수가 적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서로게이트 마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서로게이트 마커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였던 서바이벌, 하트 페일리어에 의한 재입원율을 유의하게 줄였기 때문에 추가 연구 없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럽, 미국 모두 1차 치료제로서 사큐비트릴 발살탄을 ACE 이니비터나 ARB에 우선하여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컨센서스 프랙티스 업데이트를 내놓게 됩니다. 미국 또한 같은
에비던스를 취해서 파이오니어 하트페일리어와 트랜지션 연구의 결과에 해당하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1차 치료제로서 사이클비트릴 발사탄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실제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과 미국에서는 보험급여 기준, 즉 리임버스먼트 기준에 1차 치료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좀 달리 사이클비트릴 발사탄이 훨씬 더 많은 환자에게 처방이 되고 있고 예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부전학회에서도 2020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단행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사이클비트릴 발사탄 보시면 클래스 2B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들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서바이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클래스 2B가 되고,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사이클비트릴 발사탄을 초기 치료, 즉 프라이머리 에이전트로 ACE 이니비터나 ARB 우선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 학회의 입장이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험 급여 기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에비던스가 쌓이거나 전문가들이 완전 합의를 이룬다면 신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초회 치료 약제로서 서바이벌을 향상시키고 재입원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정리해 보자면, 1부에서는 새로 나온 사이클비트릴 발사탄 안이라는 약제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번 2부에서는 실제 심부전 환자에서 이러한 약제를 사용한 연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학회의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그리고 최근의 업데이트, 보험 기준, 적응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